남자는 강해야 한다. 장남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사회가 준 이런 상투적인 이념을 주입받으며 커온 나는 사고가 유연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남인 내가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참기 힘든 슬픈 감정을 억누르며 아버지 옆을 지켰고, 아버지 앞에선 눈물을 참았다가 구석 한켠으로 가 홀로 숨어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슬프고 힘든 감정은 숨겨야 하고, 기쁘고 좋은 감정만 타인과 공유해야 한다고 배워온 나는 생애 첫 우울감이 왔을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덜컥 겁이 났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환자가 된 이후 내 감정을 대하는 생각이 비교적 유연해졌다. 지난 2주간 코로나로 힘들었던 내 이야기들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람들과 공유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온 진심 어린 피드백을 보고 사람들에게 나의 슬프고 힘든 감정을 보여줘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이 내 감정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 연대해주는 것만으로도 내 감정의 소용돌이가 잠잠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다. 어쩌면 우울이란 녀석도 내 감정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받는다면 곧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울감 감소의 효과적인 첫 번째 방법은 위로를 받는 것이다. 실제로 난 현재 내 상태가 얼마나 안 좋고 우울한지 인스타그램에 일기 형식으로 피드를 올렸다. 그리고 많은 지인들이 내 SOS 사인을 보고 먼 발치에서나마 나를 사랑과 위로로 돌봐주었다. 진정성 어린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고, 자신이 겪은 우울증 극복 방법을 공유해주기도 했다. 우울감이 온 날부터 이틀 동안은 정말로 힘들었지만 지인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나는 우울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었다. 두 번째 방법은 글쓰기다. 이는 내 우울감을 크게 낮춰준 방법이다. 글을 쓰는 시간엔 내 생각이 정리됨과 동시에 우울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우울감에 정말 힘들었던 첫 이틀 동안 글쓰기는 잠시나마 나를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도피처가 되어주었다. 내가 우울감에 젖어있는 상태를 일기 형식으로 쭉 적어나가다 보면 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내가 우울한 이유를 찾기도 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기도 한다. 나는 일기를 쓰면서 내가 우울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 내가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실망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았다. 지금부터는 내 뇌피셜이다. 다시 말씀드린다. 내 뇌피셜이다. 내겐 3명의 코로나 확진자 표본 집단이 있다. 친구 A, 같은 병실을 썼던 룸메이트, 그리고 나다. 친구 A는 무증상 기간 31일 만에 퇴원을 했다. 내 룸메는 무증상 기간 36일 만에 퇴원을 했다. 표본이 적어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이 둘의 표본을 분석하면 약 34일간의 무증상 기간이 지속돼야 퇴원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약 15일간 고열, 기침, 가래, 근육통, 구토 등 온갖 병이란 병을 달고 살았으니 약 50일 정도 입원하게 되면 퇴원을 할 수 있겠다는 뇌피셜표 가설이 나왔다.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이 많이 안정됐다. 이틀간 우울감을 실컷 느끼고 내 우울감이 어디서 왔는지 일기 쓰기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니 우울감이 많이 낮아졌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일인 글쓰기에 집중하며 내 우울에 대해 써내려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적어도 우울의 깊숙한 늪에는 빠지지 않았다. 슬픔을 애써 참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경험을 이번에 처음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나서 느낀 점은 혼자서 자신의 감정을 맞닥뜨리는 시간이 빠를수록 힘든 감정을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상황을 성찰하지 않고
감정을 그냥 억누르기만 했다면 오히려 우울감이 지속됐을 것 같다. 자신이 어떤 감정을 견디기 힘들어하는지,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내가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다.